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의 핵심이었던 선수 크리스티안 에릭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에릭센은 유망주들의 화수분이라 불리는 팀 아약스에서 그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약스에서 많은 기회를 받으며 성장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빅클럽들의 영입 리스트에 올랐죠. 그러나 에릭센의 부족한 스피드, 피지컬, 어딘가 조금 느려 보이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선뜻 이적을 제시하는 팀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2013년 선수 이적료로 쓸 두둑한 자금을 가진 팀이 있었으니 당시 세계 최고의 이적료로 가레스 베일을 팔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토트넘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때 토트넘은 이 자금으로 확실히 검증된 선수 한두 명을 사는 게 아니라 리스크는 있지만 저렴한 유망주 여러 명을 영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려 7명의 선수가 팀에 합류했고 에릭센도 이 7명 중 한 사람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됐죠. 당시 7명의 선수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라멜라, 솔다도, 파울리뉴, 샤들리, 카푸에, 키리케슈, 이들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으로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라멜라가 비교적 오래 팀에 남아있었지만 있는 내내 토트넘 팬들의 비판과 질타를 꾸준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센은 이 나머지 6명과는 달랐습니다. 이적료 1100만 파운드, 하나 약 180억 원이 헐값으로 느껴질 정도로 매 시즌 토트넘을 위해 환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에릭센은 중앙, 측면을 따지지 않고 양쪽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였고 그가 위치한 공간이 곧 팀의 주 공격 루트가 되는, 즉 에이스 기질이 다분한 선수였습니다. 아쉽다고 보일 수 있는 피지컬과 스피드를 넘치게 커버하고도 남을 패스 센스, 킥 퀄리티까지 보유했죠. 2017년 당시 토트넘 내에서 에릭센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6-17 시즌 48경기 12골 23도움을 올리며 에릭센이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겁니다. 이게 뭐가 특별한 거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2017년은 해리케인의 폼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득점왕은 물론 앨런 시어러를 뛰어넘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해 통틀어 가장 많은 골을 집어넣었던 시즌입니다. 케인은 이때 리그에서만 30경기 29골 7도움, 컵 경기들까지 합치면 38경기 35골 7도움이라는 정신나간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런 해리케인을 제치고 토트넘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었다? 당시 에릭센이 토트넘에서 발휘하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릭센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토트넘 동료들의 플레이 흐름을 그대로 살려줬던 그의 축구 센스입니다. 에릭센은 고작 한두 번의 터치로 주변 동료의 침투를 그대로 살려 단숨에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볼을 소유하기 전 이미 주변 동료들의 위치를 머릿속에 다 입력해 놓은 것처럼 양질의 패스를 빠른 속도로 찔러 넣어줬죠. 이런 에릭센의 팀플레이로 가장 큰 혜택을 누렸던 선수가 토트넘의 세컨드 스트라이커 델리알리였습니다. 알리가 박스 안까지 침투하면 에릭센은 어김없이 정확한 킥으로 그에게 볼을 배송해줬습니다. 이 두 선수의 변칙적인 움직임에 토트넘을 상대하던 수많은 팀들이 당황했습니다. 또한 에릭센이 공격 진영으로 볼을 안정적으로 운반해주니 팀의 득점원 해리케인과 손흥민 역시 최전방에서 골을 넣는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데스크라인, 델리알리, 에릭센, 손흥민, 해리케인 이 4명의 선수는 그라운드 위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에릭센만큼은 나머지 3선수와는 이질적이었습니다. 알리, 손흥민, 케인의 플레이가 전방에서의 공격, 침투, 보다 직접적인 득점에 치중해 있었다면 에릭센은 이 셋의 발까지 볼이 도달하도록 돕는, 즉 볼 배급에 더 치중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상황, 볼이 방출되는 줄기의 시작점에 언제나 에릭센이 있었고 심지어 역습 때도 볼을 뺏은 선수가 일단 에릭센에게 볼을 넘긴 후 그로부터 역습 전개가 시작되는 장면을 수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나머지 3선수는 부상이나 징계로 빠지더라도 그 자리를 좀 모자라게라도 커버할 대체자가 있었지만 에릭센만큼은 그 누구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에릭센이 팀을 떠나자 그 위협적이던 토트넘의 공격이 무뎌진 것이 바로 이 독보적인 역할 때문이죠. 두 번째, 간결한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에릭센의 플레이를 보면 굉장히 간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무리하게 드리블을 친다거나 볼을 질질 끄는 일 없이 한두 번의 터치로 공격 전개를 풀어나갈 줄 아는 특별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런 깔끔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릭센이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꿨다고 보는데요. 예전 아약스 시절의 에릭센은 속도를 살려 드리블을 치기도 하고 동료를 활용하지 않은 채 혼자 욕심을 부리면서 다소 무리한 마무리를 시도하는 모습도 종종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에릭센과는 꽤나 다른 모습이었죠. 치열한 중원 싸움과 타이트한 압박, 미드필더에게 공간 자체가 많이 나지 않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 에릭센은 전혀 다른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나를 갈았던 무기는 바로 퍼스트 터치였습니다. 당시 토트넘 경기를 보시면 에릭센의 플레이에서 퍼스트 터치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았어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동료에게 뿌려주는 전진 패스,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템포 빠른 크로스,
박스 앞으로 나온 루즈볼에 강한 임팩트를 가해 꽂아버리는 아찔한 중거리 슈팅까지 이 모든 것들을 에릭센은 퍼스트 터치로 해냈습니다. 피지컬, 스피드, 탈압박 등 이전 빅클럽들이 자신을 향해 가졌던 우려를 이 무기 하나로 완전히 지워버렸죠. 특히 에릭센의 이런 빠른 템포는 팀의 역습 전개에 큰 도움을 줬고 전방의 공격수들은 상대 수비가 라인을 정비하기도 전에 에릭센의 패스를 받으며 그의 퍼스트 터치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멘탈리티를 짚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2021년 6월 13일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로 2020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기 중 동료의 스로인을 받으러 가던 그는 갑자기 그라운드 위에 쓰러지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다급히 의료진이 들어가 응급치료를 시작하고 동료 선수들은 심정지 상태의 에릭센의 모습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주위를 둘러싸 사람들의 시선을 가려줬습니다. 이후 에릭센의 회복을 기원하는 축구계 인사들의 응원이 이어졌고 다행히 그는 목숨을 건지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에릭센의 선수 생활은 끝난 것이라 보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심장이었기 때문에 높은 활동량을 소화해야 하는 축구 선수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를 익히 알고 있는 심장 전문의들은 에릭센이 쓰러졌던 경기가 그의 마지막 선수 경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센은 다시 축구를 하길 원했습니다. 아무리 희박한 확률이라도 언제 다시 정지할지 모르는 심장을 가지고 그는 축구 선수로서의 자신을 선택했던 겁니다. 저는 한번 끔찍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심장마비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이가 이런 선택을 내렸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에릭센은 심장에 삽입형 제세동기를 장착하고 당시 속해 있던 팀 인테르로 돌아가려 했으나 아쉽게도 세리아에선 제세동기를 장착한 선수가 경기를 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축구를 계속하기 위해 세리아를 떠나 브렌트포드로 이적했습니다. 브렌트포드에서 11경기 1골 4도움을 기록한 에릭센은 이후 테나하 감독의 부름을 받아 22-23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해 지금까지도 자신의 축구를 이어가고 있죠. 저는 심정지 이후 에릭센이 겪은 일들과 그가 내린 선택이 일종의 신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뛰는 동료들이나 축구를 하는 전 세계의 선수들이 에릭센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선수들은 과거 다시 축구를 하기로 한 그의 선택, 그 각오와 무게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멈췄었던 심장을 달고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에릭센의 플레이는 함께하는 선수들의 마음속에 한 걸음 더 뛰게 만드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축구를 향한 에릭센의 절실함이 선수들의 신화가 된 것이죠. 지금처럼 축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는 꿈이었다. 에릭센의 다시 뛰는 심장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어제도 아닌 바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가 앞으로도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계속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